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챗 GPT 오픈 AI 한국 법인 설립한다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챗 GPT 사용 안 하는 분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은 챗 GPT 사용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오픈 AI는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 법인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오픈 AI에 따르면 한국의 챗 GPT 사용자 수는 1년 사이 4.5배 증가했습니다. 또 유료 구독자 수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로 밝혀졌는데요. 오픈 AI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세계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수개월 내에 서울 내 지사를 개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AI 컴퓨팅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과 인사이트 김태용 매니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요즘 챗 GPT 안 쓰는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오픈 AI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어요. 관련주 전망 짚어주실까요? 네, AI 관련된 종목들 이제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제가 아마도 이제 그 도전 텔메고 방송, 주주총회 방송에서 이제 첫 번째 공약주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사업 면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적 호전 기대감도 이제 최근에 주가에 반영이 됐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음성 인식과 번역과 관련된 이제 자회사 투자 이력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이외에도 뭐 바이브 컴퍼니나 아니면은 뭐 SP 시스템, SP 소프트 뭐 이런 이 관련해서 이제 이스트 스포트도 마찬가지고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좋은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그 대선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뭐 정책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들이 AI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과도하게 좀 빠진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는 결국에 이 오픈 AI, 챗 GPT에 대한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요즘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AI와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챗 GPT도 잘 사용하면은 더 이 아웃풋이 더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데이원 컴퍼니 같은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AI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교육적인 컨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 AI라는 키워드 내에서 잘 찾아보면은 아직까지 주가가 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AI 종목에 대한 상승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략이 유효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물러선 트럼프, EU 관세 7월 9일로 연기한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냈죠. 이를 다시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데 이어서 연이어 후퇴를 선언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 한층 더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헷갈리는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죠. 그는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난달 9일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관세 제한은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단으로 계속 쓰일 수 있는 리스크를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매니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트럼프의 관세 뒤집기에 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관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양치기 소년과 같은 행보는 뭐 사실 이제 새로운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항상 어떤 이런 악재 이슈 또는 이 불확실성 확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졌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슈가 새롭게 부각받았을 때는 이 변동성 확대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변덕수 확대 지속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타이밍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주말 동안에 저도 이제 그 한국 이제 증시 개장을 준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또 하필이면 이때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장 시작 전에 이 유럽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6월 달이 아니라 이제 7월부터 나 하겠다 약간 이런 쪽의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반도체와 같은 또 지수하고 어떻게 보면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양호하게 출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접근을 했었을 때는 결국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관세 관련된 발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이 20년물 국채 입찰 수요 부진에 따른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의 의도적으로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좀 국채 금리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좀 나름대로 저는 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좋은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낙폭을 키운다면 오히려 그동안 사지 못했던 기업들을 더 싸게 저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이 지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안에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김태훈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 이렇게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